2030들을 위한 주택. 두 번째는요,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들어도 헷갈려요.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난 오피스텔 꼭 살아야겠어. 나 정말 초역세권 오피스텔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난 빌라도 괜찮아. 다가구도 괜찮아. 나는 다 괜찮아. 그리고 입지만 좋으면 돼.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면 돼. 이렇게 하면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은요, 서울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요. 청년들이 있을 만한 곳, 꼭 필요한 곳인데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빌라 다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요, 동일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또 조건이 있습니다. 미혼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하면 안 돼요. 미혼이어야 돼요. 신청 유형을 보면은요, 첫 번째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이 있어요. 취준생 분들은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취준생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당연히 청년이 있겠죠.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이 그 역세권 청년주택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차가 없어야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차가 없어야 되는 건 동일한데, 이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순위의 경우에 부모님의 자산을 함께 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순위는요, 차상위 계층, 주거 수급 급여 대상,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한 계층이 있어요. 근데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나의 자산까지 함께 봐서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 거는요, 일단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신규가 91채였고요 자녀 세대가 133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난 6월 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 정도 물량을 또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매력적으로 봤던 부분은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왜 인기가 있냐면,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신림 쪽에 많이 살고 있죠. 왜냐하면 2호선 라인으로 강남으로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게다가 월세가 싸기 때문에. 근데 갈아탄 분들의 어떤 경험담을 들어보면, 내가 강남에 출퇴근을 하려고 신림동의 월세 70만 원짜리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로 갈아타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월세도 절약했다. 이런 경험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남권 물량이 강남구, 서초구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다가구라는 거죠. 영등포구도 있고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그러면 과연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야? 네, 궁금하시죠? 일정하게 일괄적으로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세를 정하냐면요, SH공사에서 매입한 금액의 최대 70%, 못해도 절반 수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순위가 감정평가액의 30%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정평가 금액의 30%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70%가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 3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뭐 1순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겠죠. 근데 2, 3순위도 혜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액의 50%입니다. 임대 조건을 1, 2, 3순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그게 최대 70에서 최소 50%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임대 기간을 보면 계약 기간이 2년,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고요. 최장 6년인 거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동일합니다.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별로 이 보증금과 월세의 격차가 조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가 뜰 때 여러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시세를
잘 보시고 나한테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당첨되기 위해서 좀 꿀팁을 하나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못난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 곳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비선호 지역으로 가면 당첨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30을 위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세 번째는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주택은요, 서울시에 있는 2030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국구입니다. 지자체도 그 전에는 서울시 SH공사였지만 여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여기에는 고령층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활동,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여기에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계층을 한번 볼게요. 대학에 당연히 재학 중이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신혼부부니까 이제 혼인 중인자가 되겠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됩니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혼인 중인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요, 신혼부부는 7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있어요. 주택 청약에서. 이때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혼부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그 지원 혜택들이 있는데 이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7년 이내, 결혼해서 7년 이내다. 안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중에서 신혼부부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복주택도 신혼부부로 넣으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청년계층인데요. 청년계층 행복주택도 나이 제한이 있죠.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그리고 이 사회초년생인데요. 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소득이 있는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행복주택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국구라고. 네.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보다 올해 공급 물량이 2~3배가 더 늘어났어요. 행복주택은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고 발품만 파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번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 물량이 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2030 청년들에게 특화된 어떤 그런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반 주택 청약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이라는 거는 3가지 요소로서 특징을 합산을 하는데 첫 번째 무주택 기간. 네, 얼마나 동안 내가 무주택이었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30살 이후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겠죠.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부양가족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가점을 높이려고 애를 많이 낳을 수는 없잖아요. 3명이면 가점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2030 분들이 일반 청약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요? 틈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틈새를 찾느냐? 일단 못난이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로열층, 로열동, 남향 이런 데들만 공략을 해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거든요. 여러분 청약을 넣을 때는요, 그 아파트 전체에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동, 어느 평형을 넣을지를 딱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 공고가 났을 때 딱 보시고 북향에 아무도 선호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평형이다 라고 하면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데서 1순위로 우선권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김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의정부 같은 데도 되겠죠. 오히려 이런 데들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서울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가 1순위 당해 지역에 있는 곳에 청약에 도전하고 못난이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가점이 20점이라도 충분히 저는 당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약간 눈치 싸움이거든요. 이제 경험자들이 어떻게 이 청년주택을 구했는지 이 경험담을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구, 그리고 나의 직장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지역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거나 내 직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로소득을 이 소득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청약 공고가 나올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할 걸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SH공사에 내 번호를 등록해 놓고 이런 공고가 뜰 때마다 나한테 메시지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청년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집을 가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전혀 무관해요. 이 공공임대주택은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들은 이 집을 살 수 없어요. 최장 6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하지만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꾸준히 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